중요한 것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기본 원리에 맞춰서 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환경,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라서 채취 시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발효나 숙성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 채취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죠? 크게 맞춰서 효농이, 그러니까 효농이 형성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약재를 보게 되면 그게 탕제 위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탕제 위주로 해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기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뿌리를 갖다가 가을이나 겨울 내지는 이런 봄, 특히 이제 가을에 이제 많이 이제 채취를 해서 그렇게 가지고 사료용으로 많이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다고 하게 되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효 환경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이제 발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습기가 없어야 돼요. 습이 없어야지만 곰팡이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형성됨으로써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주로 보통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주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어떤 그 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데 하는 데하고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아파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햇빛이라든가 습기가 가장 없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베란다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란다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차광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하지만 첫 번째 온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가장 빨리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쪽에다 놔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부엌에다가 이제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부엌에 하게 되면 소리를 많이 하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경을 두고 있다. 보일러실은 어떤가? 예? 아파트 보일러실 따뜻할 것 같은데. 안 돼. 제일 따뜻하지? 딱 봐도 안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아랫부분에다 온도가 낮으셔야 되고. 깜빡이다.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떼는 곳에, 만약에 방에다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그 박스를 깔는다든가 아니면 그 그런 부분을 갖다 깔고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예요, 그죠?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효소를 담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 용기가 있을 거고, 항아리, 옹기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항아리. 왜요? 숨 쉬니까. 지난번에 특강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발효가 촉진이 돼요. 발효가 세지죠. 그렇게 되면 발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쪼개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되게 되면 발효가 촉진되기도 하지만은 초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항아리가 좋은데 거기에는 완벽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효소로 봤을 때 단점은 산소 공급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데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항아리로 가야 되는데, 항아리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적인 부분이 이제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로,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몇 퍼센트는 이론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시각적인 부분. 이게 눈으로서 변해가는 원리들을 갖다가 과정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도 완벽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만드는 과정.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재료에 따라서 버무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재료에 따라서 버무리는 강도가 달라지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재료는 갖다가 꽃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버무려야 되지,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 으개져서 탁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랄까 원재료의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종류, 만약에 이제 도라지라고 하게 되면 살짝 버무려 가지고는 안 버무려져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처가 조금 날 수 있게끔 치대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중에서도 2cm로 썰어야 될 재료가 있는가 하면 탱자라든가 천년초 열매라든가 백년초 열매, 이런 것들은 썰면 발효가, 특히 이제 천년초, 백년초 열매, 이거는 그 안에도 걸쭉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그걸 썰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탱자 같은 경우는 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너무 과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고 떫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썰어서 담아야 되죠. 그거는 이제 썰 때 살짝 버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재료에 따라서, 그게 이제 피조직에 따라서 설탕 양도 달라지고 버무리는 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향이 좋거나 색이 좋거나 맛이 좋거나 했을 때 그걸 갖다가 특별히 살려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신설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무난한 상, 이런 부분은 황설탕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결과물에 다 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결국은 설탕은 예를 들게 되면 흰설탕이 좋다.
그렇게 되면 흰설탕 색깔도 상관없고, 그죠? 향도 상관없이 흰설탕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재료의 본연의 어떤 그 맛이라든가 색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고려하지 못한 사안이 만들어지게 돼요. 양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면 양파를 그냥 썰어가지고 1대1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만들 때에 질문을 갖다가 받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도 보게 되면 재료에 따라서 버무리는 강도가 다르고 설탕 색깔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용기에 했잖아요. 플라스틱,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결국 보게 되면 항아리는 갖다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갖다가 눈으로 익히거나 냄새를 익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눈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제가 결국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용기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가면서 원리를 터득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항아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론으로 해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테크닉적인 부분, 이게 중간에 일어나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때까지 교육을 받았던 것이 주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적인 부분만 인식을 하고 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집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과정에 인이 박혀요.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깨지지 않고 가볍고 좋지만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유리 항아리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경에 맞는 데다 놓고 스스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 이게 오늘 설탕이 없어졌는지, 액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 다음에 색은 어느 정도가 형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일지를 써야 되겠어요. 우리 집의 환경에 맞는, 우리 집에 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심을 쏟으면서 형성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라든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터득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걸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오늘 한약재로 해가지고 효소를 만드는데 아까 양파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양파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3개 정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양파를 담을 수 있는, 오늘 담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방법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는 분명히 잘 돼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발효가 되는 것이 속도도 달라지고 색깔도 다르게 나오고 당도도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네. 유리병에다 해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생각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버무리는 강도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근데 해보되 결국은
한 번 할 때 2개 내지 3개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놔두게 되면 이게 내려가는, 그렇게 액이 나오는 속도도 달라요. 그게 신기해요, 그런 부분 같다가. 예를 들게 되면, 뚜껑이 지금 보게 되면 빨간 뚜껑인데요. 빨간 뚜껑에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일자식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라.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게 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3개를 갖다가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3개를 똑같은 방향. 보게.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이게. 뚜껑이 돌아가. 왜? 발효가 되면서 탄산이 생겨나게 되고, 탄산이 생겨나면서 압력이 생겨나니까 그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그래서 뚜껑 안에 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빼내라 그래요. 빼내고 닫아 놓으면 골이 나사 있잖아요. 그죠? 골이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확 나죠.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이게 돌아가져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걸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게 되면 뭐예요? 파리가 알이 까거나 뭐 하게 되면 그 안에 균들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설탕이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관찰하면서도 뚜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까지 효소를 만드는데 보통 보게 되면 설탕을 1대1로 그냥 다 였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처음에 한 50% 하고 1대1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를 남겨놔요. 그래서 설탕이 없어지고 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채워져요. 위에 또 얹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주다 보면 설탕이 안 녹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굳이 1대1까지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재료마다 당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포도라도 영동포도, 뭐 청송포도, 뭐 저게 그 익산 뭐 그게 포도 이런 것이 자란 곳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함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디 포도가 가장 단지가 그냥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설탕이 안 녹아요. 그러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자꾸 살펴봐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 효소를 만드는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섭도강의 항아리로 가야 되지만은 항아리로 가기 이전 단계가 유리로 발효를 하는 과정, 이것을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오미자를 제가 처음으로 담았거든요. 오미자를 담았는데 그 항아리가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 뚜껑이 유리인데 그 약간 이제 닫혀지는 게 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막 감아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2개월 있다가 설탕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저어주라고. 저어가는 것은 저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2개월 있다가 저어주라고 날짜서 2개월 있다 며칠 전에 저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녹였어요. 근데 담는 방법이 책에도 나오고 또 우리는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너무 달죠. 2개월. 아니 재료를 보고 보게 되면 다 만들어진 것이 먹게 되면 굉장히 달 거예요. 1대1은 1.8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했던 것을 지금 전부 버리세요. 마음에서 버리시고, 지금 교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니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다 버리시고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 전통 방식이니까 그것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만드는 방식하고 제가 만드는 방식이 다른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 갖다가 설탕을 많이 안 넣는다는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의해야 돼. 똑같이 만드는 액이 나오는 것은 같은 원리지만 결국은 원액을 먹어도 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예요? 설탕물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크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효가 제대로 되게 되면 미생물들이 당을 다 먹어치워요. 그렇게 되면 당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생물들이 당을 먹지 못한 상황을 환경을 만들게 되면 당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50% 이상 내지 60% 정도가 원액이 당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액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아요. 여기서 본다고 하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것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를 갖다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발효가 일어났을 때 액을 끝났을 시점에 액을 보게 되면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당도가 20%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재료를 갖다가 건지 있잖아요, 그죠? 발효가 되면 건지를 갖다가 만져봤을 때 삐들삐들해야 돼요. 장아찌처럼 삐들삐들해야 돼. 물컹한 것은 발효가 촉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면 씹어보게 되면 재료를 씹어보게 되면 아삭아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 그 재료에는 쓴 것이나 떫은 것이나 매운 것이라는 것이 재료에 없어야 된다. 왜? 다 빠져나온 탕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효소가 잘 숙성간에 끝난 상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효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잔을 준비를 하세요. 와인잔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원액을 갖다가 한 30% 내지 50% 미만 정도를 갖다가 와인잔에 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빛에다가 와인잔을 갖다 비춰보는 거예요. 불빛에다가 비춰보게 되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본다고 하면 그 시럽 있잖아요, 그죠? 설탕이 풀어진 시럽이 안 나타나야 돼.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시럽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설탕을 엮고 막 고운 것처럼 그 설탕이 풀어져 있는 둥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시럽이 이리 문적거리고 저리 문적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만든 거 와인처럼 비춰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원액을 갖다가 한 50% 와인잔에 50% 넣고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 부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 생수를 갖다가 50% 넣고 효소를 갖다가 30%를 갖다가 위에다가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보게 되면 효소는 약 알칼리화로 변해져 있어야 돼요. 약 알칼리화로 변해져 있게 되면 물에 자연스럽으로 흡수가 돼. 이렇게 쭉 흡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만들어 보게 되면 분리가 돼. 물하고 효소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 그러니까 일부러 막 채워줘야 돼. 녹여야 된다. 그래서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의 흡수가 자연적으로 쫙 젖지 않아도 쫙.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한번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타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보게 되면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하고 따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제 감별법이라고 해요.
효소를 갖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고 하게 되면, 교육하게 되면 우리 집 그 매실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만드는 것을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매실이요? 매실이든 뭐든 집에서 담아놓은 거 있으면 품평을 해드릴 테니까 가져오세요. 감별해. 네. 그 가져오게 되면, 보통 오게 되면, 아, 교수님, 이거, 미리 얘기를 해. 이거, 저게 3년산이거든요. 3년산. 3년산 미리 얘기해줘요. 3년산이니까, 오래된 건 좋은 거니까, 잘 만들어진 걸 한번 보라고. 왜요? 딱 와가지고 담아보아서 오게 되면 3년 안 됐어요, 이게. 횟수는 3년 됐는데 실질적인 3년이 안 됐어.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어. 그러면 이게 그 완전 숙성된 거라게 되면 이 거품이 안 나. 또 오게 되면 완전 끝난 상태는 멈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당이 다 없어져야지만 미생물들이 그 먹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평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거는 보글보글 이렇게 거품이 잔잔하면서 가스가 일어나게 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돼요. 1년 이상을 숙성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냉장에. 그러니까 반드시 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와인병이라든가 이런 데 여가지고 그 와인처럼 저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숙성이 끝난 걸 하셔야 돼요. 1년 이상은 숙성이 끝난 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루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